파도가 가르쳐준 것들, 해운대에서 만난 철학. 부산의 자랑, 해운대. 이곳은 1.5그름에 달하는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국내 최고의 해변입니다. 사계절 내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에는 마린시티의 야경,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동백섬의 산책로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매년 새해 첫날이면 수만 명이 찾아와 일출을 맞이하는 명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해운대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는 삶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매 순간 물은 흐르고 변하기 때문이죠. 해운대의 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발끝을 적시는 파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유일무이한 순간입니다. 파도의 철학, 변화와 영원 사이. 파도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하지만 바다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처럼 우리는 욕망과 무료함 사이를 반복한다고 했죠. 하지만 해운대의 파도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것, 그것이 곧 리듬입니다. 삶의 리듬이죠. 때로는 높은 파도처럼 격렬하게,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하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는 결코 바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삶이라는 큰 바다 안에서 우리만의 파도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모래 아래 지혜, 개체와 전체. 발밑에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세요. 수억 개의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각각의 모래알은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것들이죠. 시간이라는 거대한 조각가가 빚어낸 작품들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 이론을 통해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개체는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고 했죠. 해운대의 백사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수많은 모래알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해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의 모래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모여 인류라는 거대한 백사장을 만들어냅니다. 나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백사장에서 단 하나의 모래알이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해운대가 아닙니다. 수평선의 의미, 한계와 가능성. 해운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 경계는 묘하게도 늘 우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수평선은 여전히 저 멀리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상계 너머의 물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했죠. 수평선이 바로 그러한 한계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평선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달할 수 없기에 영원히 항해할 수 있죠. 만약 수평선이 없다면, 만약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해운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끝없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해변의 사람들, 타자와의 공존. 해운대 해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관광객들,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찾습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지만 레비나스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의 시작이라고 했죠. 해운대에서 우리는 수많은 타인과 마주합니다. 옆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를 봅니다. 파도가 밀려와 성을 무너뜨릴 것을 알면서도 아이는 열심히 쌓습니다. 카미가 말한 시시포스가 바로 저 아이가 아닐까요?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다시 쌓는 것, 그 부조리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아이의 웃음소리가 답을 줍니다. 무너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쌓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니까요. 해변을 산책하는 노부부를 봅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이데거가 말한 공동 존재를 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 해운대는 그런 공존의 공간입니다. 일출과 일몰, 시작과 끝의 의미. 해운대는 일출로 유명합니다. 새해 첫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이곳을 찾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출이 있다면 저녁에 일몰도 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이는 슬퍼하고 어떤 이는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끝은 곧 시작이다라고. 태양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밤이라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있기에 다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해운대의 일몰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 아름다운 석양을 영원히 볼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순환하는 시간. 여름의 해운대는 뜨겁고 활기찹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죠. 하지만 겨울의 해운대는 고요하고 쓸쓸합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해운대의 계절 변화는 바로 그 무상을 보여줍니다. 화려했던 여름은 가고 쓸쓸한 겨울이 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이 있기에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해운대는 계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을, 겨울이 오면 겨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좋을 때만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힘든 시기도 인생의 한 계절로 받아들이는 것. 도시와 자연의 경계, 문명과 자연. 해운대의 독특함은 도시와 바다가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마린시티,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광활한 바다, 인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룹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문명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해운대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발전과 보존, 개발과 환경, 이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지혜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것, 기억과 흔적, 시간의 층위. 해운대에는 수많은 기억이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왔던 기억, 첫사랑과 거닐었던 기억, 혼자 와서 눈물 흘렸던 기억. 같은 장소이지만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르그송은 지속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다는 것이죠. 해운대의 모래에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의 기억에는 개인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 위의 발자국은 지워집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물리적으로는 사라지지만 그 순간의 경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프루스트가 말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해운대의 바다 냄새를 맡으면 문득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고독과 연대, 존재의 역설. 해변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고독을 느낍니다. 광활한 바다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대를 느낍니다. 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바다를 볼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우리는 홀로이면서도 함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 지금 여기.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시간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일까요? 해운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이 순간 우리는 완전한 현재 속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는 현재의 기억이고 미래는 현재의 기대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뿐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현재에 집중하기. 동양 철학에서 강조하는 이 개념들을 해운대는 자연스럽게 가르쳐줍니다. 발밑에 모래 감촉, 피부에 닿는 바람, 귓게 울리는 파도 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해운대가 건네는 메시지. 해운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교과서이고 철학의 교실입니다. 파도를 보며 우리는 변화를 배우고 모래를 밟으며 공존을 배우고 수평선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배웁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위대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다는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말합니다. 듣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언어로 해운대의 파도는 오늘도 끝없이 밀려옵니다. 어제와 같으면서도 다르게, 내일도 그럴 것이면서도 언제나 새롭게.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입니다. 같은 파도는 두 번 오지 않으니까요. 해운대를 떠나며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까요? 조개 껍데기 몇 개, 사진 몇 장, 아니면 그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삶은 아름답다는 것, 변화는 두렵지 않다는 것, 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파도가 가르쳐준 것들, 모래가 속삭인 것들, 바람이 전해준 것들,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일상 속에서도 해운대의 지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것입니다. 같은 해변이지만 다른 나로, 같은 바다지만 다른 눈으로.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해운대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끝없는 파도와 함께. 바다는 철학자이다. 묻는 자에게 답하고 듣는 자에게 말한다. 해운대에서 우리는 모두 철학도가 된다.